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의과학연구원 분석센터 김경순 책임연구원입니다. 미생물의 동정 분석은요, 이게 어떤 미생물이야? 라고 확인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미생물은 너무 작아가지고 육안으로 또는 현미경으로 이게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실제 미생물이 갖고 있는 자체 DNA를 읽어서 또 세계 미생물 유전자 뱅크에 있는 그 데이터와 매칭을 시켜서 지금 찾아낸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입니다라고 확인하는 이런 것을 동정 분석이라고 합니다. 동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는 해당 미생물의 DNA 분석이 가능하도록 우선 그 미생물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배양이 먼저 필요하고요. 배양을 하게 되면 미생물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보통 콜로니라고 하죠. 그래서 육안으로 그 해당 콜로니를 따내고 그 콜로니만 또 DNA 분석이 가능하도록 순수 배양을 해서 이를 프랩하고 보통 16S 시퀀싱을 통해서 그 미생물의 DNA 염기 서열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. 그리고 확보된 데이터는 세계 미생물 유전자 뱅크에 있는 데이터와 매칭을 시켜서요. 결론적으로 지금 방금 찾아낸 이 미생물은 세계 유전자 뱅크에 기등록된 어떤 미생물이다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. 또는 아직까지 동일한 것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새로운 어떤 미생물이고 기존과는 몇 프로의 어떤 비슷한 면, 상동성이라고 하죠. 이런 걸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결과로 도출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미생물의 동정 분석에서 수행이 됩니다. 미생물의 동정 분석은 크게 쓰임으로 치면 좋은 케이스, 안 좋은 케이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, 먼저 안 좋은 케이스는 산업 현장에서 어떤 트러블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러한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을 미생물이 기인한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랬을 때 그 일부의 샘플로만으로 실제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트러블이 미생물일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. 또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미생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미생물이고 또 얘는 어떤 경로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단초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많은 부분 의약품이라든가 식음료 쪽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어떤 미생물의 오염이 되었을 때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 지금 발견된 이 미생물은 문제가 있는 건가? 그렇지 않은 건가?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또 그리고 실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미생물들은 어디서 컨타미네이션이라고 하죠.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적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경우, 요건 이제 자원 미생물을 개발할 때 쓰이는 거고요. 우리가 여러 시료, 김치라든가 된장, 어떤 천연 재료 이런 쪽에서 미생물을 찾아내서 그 미생물의 DNA를 읽어내서 세계 유전자 뱅크에 기등록된 미생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는 미생물이다라고 확인을 하면 그 미생물은 우리가 처음 찾아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먼저 특허 수탁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특허 수탁된 미생물은 그 다음 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드는 자원 미생물로 그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. 동정 분석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의 강점이요. 그 미생물의 DNA를 16S 시퀀싱을 통해서 구조를 확인하는 것, 이런 것들은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화가 돼 있는데요. 실제 미생물의 동정 분석은 살아있는 미생물에 대한 영역이다 보니까 시료 내에
그 미생물을 찾기 위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리고 그 콜로니를 따내고 또 순수 배양을 해서 분석을 할 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 부분에서 저희 분석센터가 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그리고 아까 좋은 경우로 말씀드렸던 자원 미생물의 경우에 우리가 찾아낸 자원 미생물이 세계 유전자 뱅크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. 그러면 그 다음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실제 지금 찾아낸 이 미생물이 우리 사람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쓰일 수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고 그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특허 출원을 하고 또 산업화를 하는데 저희가 계속 보조를 맞춰서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